돈으로 접근해도 이렇게 얘기가 가능한데 또 하나는 그 종교 집단이라는 곳은 덩어리표가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조직표. 네. 이게 가능한 곳이라서 국민의힘이 지금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됐던 그 경선 당시에는 신천지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맞아요. 그 이후에 전당대회 때 통일교. 통일교 얘기가 비슷하게 지금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는 이거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사 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저항을 완전히 했고 저항했죠. 이 부분을 두고 뭐 결과적으로는 압수수색 실패라고 보는 게 맞겠죠. 실패죠. 예. 사실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으니까. 그래서 뭐 별의별 얘기 다 있더라고요. 그 당원 명부를 지금 압수수색해서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그때 가입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비교해보자. 그렇죠. 예, 통일교 신자들하고 네. 비교해보자. 그래서 한 20명 비교했는데 거기서 안 나왔대. 그랬더니 네. 국민의힘에서 또 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특검은 아니 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게 실랑이가 있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예. 제가 왜 국기문란 사건이냐면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도록 되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왜곡시켰기 때문에 이거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사실 본선거는 모르겠는데 경선에는 특정 종교가 굉장히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선거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당내 선거에서 그게 그렇죠. 당내 영향을 선거에서 후보 발휘하게 결정하는데 되잖아요.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게 홍준표, 윤석열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재명, 이낙연 때도 마지막에 서울에서 이낙연 후보가 갑자기 이겨요. 그 얘기 많이 물론 뭐 했죠. 이낙연 예. 후보가 관련됐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은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이게 민주주의 전체를 왜곡시켜버리는 상황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이거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네. 진짜. 제가 뭐 여러 가지 기사 찾다가 재밌는 걸 좀 찾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장동혁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원이 발부한 것이다.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당사의 문을 열어주고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라. 그리고 한동훈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통상의 범죄 수사라 생각한다. 검사들이 중요한 사안에서 절차를 안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게 2022년 10월에 검찰에서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던 타이밍에 이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해서 뭐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하러 왔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다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을 함부로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정당도 헌법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특히 정당은 또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쿠데타 이렇게 해서 탱크 몰고 들어오더라도 정당에서 당원 명부 뺏기면 안 돼요. 정당은 파티고 하나의 작은 국가에서 자기 국민들 팔아넘기는 거예요. 넘기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건 이제 김용이라는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했던 거고 물론 김용이 출근도 안 해요. 저하고 같은 부원장인데 둘 다 출근 안 했어요. 그때 그 얘기 많았어요. 출근도 안 하고 책상이 없어요. 우리가. 사무실도 안 쓰는데 그러고 보니까 같은 부원장이시네. 둘 다 책상이 없어요. 용우 형이나 저나. 알겠어요. 책상이 없어요. 책상을 안 줘서 그때 화났었어요. 책상도 없는데 책상을 압수수색하러 들어온대. 기가 차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완전 다른 게 정당에 조직적으로 특정 종교가 개입을 한 거야. 네. 그렇죠. 이거는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물론 특정 종교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과 관련해서 대가성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가성이 주어지고 민의가 왜곡되잖아요. 이러면 예. 이거 국기문란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정당 해산 사유기 때문에 이거는 압수수색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기문란,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헌정당이라는 걸 스스로 떳떳하게 밝히고 있어요. 사실 지금 전당대회가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윤석열을 아직도 끌고 가고 있잖아요. 끌어안고 가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괴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자는 민주주의를 부정했고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게 파면 사유예요. 예. 그런데 그 자를 배출했던 정당이 여전히 그 자를 끌어안고 있고 옹호하고 있으면 그 정당 자체가 위헌인 거예요. 존립할 이유도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을 보고 거기 저항하는 걸 보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윤석열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뭐 김문수 지금 당대표 후보 나온 인물은 당사 1층에서 무기한 농성을 한다라고 그렇더라고요.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농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국힘 의원들의 대응 관련해서도 뭐
많은 평가들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마음이 좀 급합니다. 그 방법이 또 없는 건 아닌 게요. 보통 이제 시도당이나 지역위원회는 네. 파일을 갖고 있어요. 파일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통일교가 많은 곳, 양가평 같은데 이런 데 한번 주목해 볼 필요 있죠. 그 지역 지도당. 기반이 있으니까 네. 예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일이 아시는 것처럼 80주년 광복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도 함께 치러지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는데 전임 대통령들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뭐 이재명 정부의 항의의 표시로 불참한다. 그리고 뭐 오세훈 등등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광역단체장들은 이번 특별 사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불참한다. 예. 뭐 하라 그러세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핑계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설득할 의지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에서 하는 건데. 강유정 대변인의 말은 이런 겁니다. 일신상의 사유나 건강상 이유로 참여 못할 수 있으나 국민 임명식 기본 의의가 불법 계엄 내란을 이겨낸 국민 주권 정부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고 축제에 함께하는 것이 더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국민의힘은 뭐 내란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보기 싫은 거겠죠. 안 맞는 거죠. 축하할 수가 없는 국면이고 이건 대단히 저는 국민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뭐 건강상 이유하는데 이번에 대선 치를 때도 얼마나 나름대로의 그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녔습니까? 예.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몸이 아프다는 말은 선거철 되면 그 시장 가서 굉장히 어려워요. 활기를 띠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정말 무례한 거다. 무슨 특별 사면 이야기를 드는 거는 그냥 핑계일 뿐이라고 그리고 생각하고요. 저는 언론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데 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라는 표현은 좀 삼가하는 게 맞다. 그럼 예. 야당에는 다른 조국 그렇죠. 신당도 있고 조국혁신당, 뭐 진보당, 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다 있잖아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안 된다고 봐요. 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불참하겠다라고 얘기한 그렇죠. 거니까. 극우를 지향하는 정당만. 요거는 이제 됐다. JYP의 표현이었습니다. 네. 예. 아니 저는 그 국민주권이란 말에 그 사람들은 참 많이 반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얼마 전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회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좀 그게 보도가 된 적이 있죠. 인권위원 한 분이 지금 집회에 나가셔서 윤석열이 이렇게 탄핵을 찬성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다른 인권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훨씬 높은 사람이라는 식의 얘기를 해서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인식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왜 위헌인지에 대한 인식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국민들이 내란을 막아냈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대통령이 임명을 받는다라는 상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인정을 못하는 그리고 정당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민주주의라는 가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당이라고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이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다. 모든 표현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주장을 다 할 수 있다가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한에서 그 안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억지로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눈을 그 감고 사실 있는 것 같아. 질끈. 학력이라든가 고위 관료로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그런 유의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구시대적인 엘리트로서의 자기들은 누려왔던 거야. 예. 우린 다른 사람이다. 아하. 라고 누려왔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예. 그리고 오늘 뭐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축제 형태의 전야제도 있고 그리고 광화문 일대에서의 또 전야 행사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행사들이 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내일 광복 80주년 그리고 또 국민 임명식 모두가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겠고 윤석열 정부 뭐 3년 채 되지 않는 이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 바로잡을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중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뭐 몇 가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네. 예. 그 최근 재판 뒤에 오마이뉴스 기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번 건에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한다. 네. 그러니까 뭐 만난 적도 없다. 만난 적 본인은 없어요. 예, 들은 말도 없다. 원래 그거예요. 이 사람 원래 들어온 게 저거잖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들어오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쏙 없어지고 갑자기 이제 방북 상방을 비용이 비용이 되죠. 데 예. 그때 우리가 다 예측했어요. 에헤.
대북 송금 의혹으로 갈 것이다. 왜? 이거 증거를 찾을 수가 없거든. 북한을 압수수색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색깔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아니, 갈 것이다. 지금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여기 이제 한준호 의원이 최고위원이 TF 단장인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TF 단장으로 김성태 전 회장의 이런 주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계없이 공범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이 내용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 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수원구치소 접견을 오늘 오후에 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맞춰보고 확인한 이후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공소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느냐. 지금 형이 확정된 상황이라서 재심이 오히려 가능해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아마 경우에는 그거 같아요. 이화영 씨가 형이 확정된 게 있고 지금 이제 김성태 회장이 그럼 너 말을 바꾼 거 아니야? 정권 그렇지, 눈치 보는 거 그렇죠. 아니야? 예. 근데 그게 아닌 게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재판은 이화영과 본인이 공범으로 돼 있어서 네. 그거는 내가 뭐 인정한다라고 했고 여기 이 이재명까지 확정되고. 가지는 않는다. 그런데 새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피고인으로 해서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 재판이 있는데 예. 이화영, 이제 김성태, 이재명 관련해서 난 이재명이라고 공범관계가 아니라고 나 계속 얘기했고 이제 변호인이 또 그런 이 주장을 한 거예요. 아니 이거 정말 치사하지 않아요? 정권 바뀌니까 이렇게 말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갈래를 타야 되는 게요. 그러면 이화영이 북한에다가 대북 송금한 건 맞느냐? 그렇지. 이것도 아닐 가능성이 예, 많아요. 예. 왜냐면요.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사업 관련해서 오래 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경기도에서 하는 어떤 대북 사업도 허가해 준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이미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네. 경우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공소 취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공소유지를 계속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그러니까 있고 이때도 검찰이 그 진술 세미나니 뭐 연어 회식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공소 취소를 넘어서서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있죠. 이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꼭 그때 언론에서 이걸 묘하게 연어에 소주 여기로만 집중을 해가지고 예. 그걸 뭐 실제로 먹었니 안 먹었니를 맞아요. 검증을 하는데 식당이 그게 있니 중요한 게 없니. 아니잖아요. 사실 예, 예. 본질은 그건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고 실제로 아니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김성태 전 회장 비롯한 그 임원들 몇 명 전 임원들 그냥 거기 독방에만 남겨뒀다면 따로 이런 일도 있었고 출정했던 기록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을 만큼 자주 불려갔었고 그런데 기록도 제대로 안 남았었고 이것만으로도 벌써부터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은데 언론에서 쫙 들어와서 연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소주가 그렇죠. 있어 이건 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이 그리고 다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출정 기록들이 없는 상황에서 강박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 대표적인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인 거거든요. 모해 위증. 예. 예.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었고 특수부사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걸 근거로 또 법원은 또 유죄를 내려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다시 파야 된다. 네. 이 사건을 왜 그러냐면 이거를 드러내야 검찰이 무도한 짓을 해서 사건을 엉망으로 아까 도이치모터 사건도 그렇고 네. 그렇게 했던 과거들을 드러내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검찰 개혁도 그럼요. 힘을 받을 수가 예.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 검찰은 누구도 못 건드렸다 이걸 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 벌어질 때마다 저는 떠오르는 인물이 김학이거든요. 맞아요. 예. 계속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네. 앞으로 검찰 개혁을 한다 그러는데 그 개혁의 어떤 시작점이 되는 것은 검찰이 잘못했던 것부터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김학의 시작이 전 차관 돼야 사건이 되죠. 대표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바로 잡으려고 했다가 검찰에 꺾여서 역공당한 거죠. 역공당해버린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소하고 그렇죠. 그건 뭐 출국 금지 관련. 출국 출입 금지 가지고 네. 오히려 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개혁이라는 것을 자꾸 이제 법률 제도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은 마지막에는 결국 인적 청산을 해야 됩니다. 인적 청산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저는 검찰 과거 사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과거사위. 예. 검찰 과거 사위를 만들어 가지고 검찰 내부에서 의심이 되는 사건들 하나하나 다시 다 끄집어내서 봐야 된다고 봐요.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렇죠. 문 한번더 하는 대통령이 거죠. 시도했는데 그때는 그렇죠. 되치기 예. 당한 거고 이번에는 그때랑 또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뭐 과거사 진실화위원회 뭐 등등이 있습니다만 진짜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 들고.